안녕하세요. 약간 이거 외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협찬도 받네요. 네, 저희 반 우리 이승우 친구가 이렇게 협찬을 또 해줘가지고 이거를 꼭 썸네일로 해달라고. 네, 고맙습니다. 뭔가 이게 저를 위한 거 맞죠? 이거 약간 저를 통한 어떤 인체 실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약간 진짜 안경을 써야죠. 네. 재밌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그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릅니다. 잠시만요. 약간 더워서 에어컨 좀 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특별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빈강의실을 어떻게든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학교가 넓으니까 또 이렇게 시설이 좋아서 이곳저곳 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40분 내지는 50분 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잘 제가 각도 조절했는데 얘만 잘 나오면 돼. 사실 저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세팅 좀 하고 얘를 좀 받쳐야 쓰기가 편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죠. 야야야야야. 네, 바로 가겠습니다. 1, 2, 3, 3. 1, 2, 3, 4. 네, 1, 2. 어제 이제 영상 올렸는데 요즘 갑자기 영상이 조회수가 자고 일어났는데 조회수가 이상해. 보니까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요. 아니, 우리 지구학 선택자가 150명, 160명밖에 안 되는데 왜 1000회가 넘지? 구독자는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200명 돌파 감사합니다. 네, 200명 돌파하면 뭔가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뭘 합니까? 그죠? 그게 하지마. 그냥 해. 그냥 가. 한 1000명 가면은 그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 멀리 봐야죠. 1000명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10,000명, 100,000명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뭘 하지.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탔다라고 이제 다른 학교 분이 이제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같이 들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갑시다. 네, 그림은 자갈과 모래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모래 여감이라 함은 자갈만 있는 게 아니고 자갈 그 사이에 작은 모래도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더 작은 뭐 점토, 실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여감이다. 자갈은 어느 화강암이 풍화침식되어서 만들어졌다. 자, 어느 화강암이 풍화침식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화강암이라는 이제 그 화성암이죠. 얘가 이제 풍화침식 받아서 깎여 나가고 막 앞에서 배웠잖아요. 부기 세트, 부정암, 기저여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융기해가지고 침식 받거나 아니면은 위쪽이 이제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덜어지면 압력 감소로 인한 융기를 통해서 판상전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풍화 침식돼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떤 게 퇴적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감이라는 친구는 쇠설성 퇴적감에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물에 분류를 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를 순서를 나열해달라 했냐. 자갈 구성하는 광물의 생성식이 이 친구는 한마디로 자갈을 구성하는 광물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에서 나온 거잖아요. 화성암이 풍화침식 받아서 거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깨져서 여감이 퇴적이 됐겠죠. 그리고 그 여감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리, 즉 갈라지는 거, 쪼개지는 거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사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여러분이 요 개념 자체 여러분이 너무 이제 한 곳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저걸 통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로딩. 이제 점점 필기노트가 막 살이 찌다 보니까 파일 용량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로딩도 조금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멋있습니다. 선생님 노트북이 구색인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재용이 형 사랑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일단은 전리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제가 정말 높아심에 적었었거든요. 이 전리라는 것과 단층이라는 거의 차이. 전리랑 단층의 차이. 전리 같은 경우는 그 크랙, 균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양쪽에 있는 녀석에 상대적인 이동이 없어요. 그냥 정말 따각 갈라지기만 한 거예요. 근데 단층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아는 단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따각 갈라지고 그 균열 사이로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이동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 그냥 혹시 몰라서 정말 여기다가 높아심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또 수특 3점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전리라는 거. 전리 어디 갔어? 네, 전리가 우리가 크게 화산암에서 주상전리, 심성암에서 판상전리를 배우다 보니까 전리가 그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전리는 말 그대로 그 암석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을 기점으로 암석에 상대적 이동이 없으면 다 전리인데 그 중에서 주상이라던가 판상전리 같은 건 좀 특이한 전리라는 거죠. 특이한 전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그 암석의 순환. 네. 어머. 이미지 들어가면 나오겠죠. 요 개념을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만해요. 조금 좀 컬러풀한 거로 볼까요? 네. 뭐 중등 오투 과학 교사용 자료래요. 네. 언제나 출처는 밝히면서 써야죠. 네. 그래서 요 그림 확대가 좀 덜 되는데 대충 잘 보이시죠? 아까 그 그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을 조심해서 내려와 볼까요? 어쩌자. 뿅.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등호투 과학 교과서 자료니까. 네, 중학교 때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온 거냐면은 앞에서 화성암 배우고, 두 번째로는 퇴적암 배우고 온 거고, 땡큐항에도 지구가 원범위에서 변성암은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변성에서 딱 여러분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첫 번째, 변성이 언제 된다? 온도와 압력이 상승했을 때. 두 번째, 변성암의 대표적인 예시는 편마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마그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식으면서 생긴 다양한 화성암 배웠고, 걔가 깎여가지고 퇴적물이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 깎여서 될 수도 있고, 퇴적물이 그래서 옮겨지면은 퇴적암이 되고, 야 이제 보여지.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데 다져지고 굳어집니다. 이 말은 속성작용, 다짐작용, 교결작용 했잖아요. 그거야, 그쵸? 우리가 그거가 이제 높은 열압력, 높은 열감압력, 여기서 높은 열감압력이 받으면 충분히 변성암이 되고, 걔가 이렇게 빙글빙글 빙빙 돌아가는, 저 이거보다 노래 잘합니다. 앞에 영상 보고 오세요. 이거보다 낫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암석이 순환한다. 지구는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학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정해져 있고요. 뭔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상 밖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순환, 암석의 순환,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물의 순환, 지구 내에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질량 시스템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죽으면 이제 흙으로 가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순환. 이거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린 가나다는 퇴적 구조. 우리 연은 사층리, 건열 전미층리 걔네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고, 이 친구는 딱 봐도 사층리. 이 친구는 아래 입자가 크고요. 위쪽 가면서 좀 상대적으로 작죠. 전미층리.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뭔가 물결 모양인가요? 물결 모양인가요? 잘 안 보이네. 물결인 것 같습니다. 건열은 아닌 것 같고, 그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건열이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막 다채로운, 다 평행한 모양이 아니겠죠. 요거는 연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은 굉장히 역전을 지시해주는 좋은 그 방탈출의 키워드이자 퇴적 환경도 지시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다. 그래서 사층리, 점유층리, 연은, 건열의 각각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걔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는 친구들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것만 알면 다 풀린다. 층리면, 이 얘기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렸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기출문제 수능이 안 풀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조금 따왔는데, 우리가 퇴적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창 쌓이는 층리가 생기죠. 그 층리가 생겼는데, 그 층리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여감층인 것 같아요. 그죠? 여감층이 위쪽에 쌓인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덜어내가지고 이 윗면을 본다. 그러면은 요 라인들은 층리고, 걔를 드러내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게 층리면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단면도고 얘는 조감도라고, 새가 내려다보는 느낌처럼 봤을 때 층리면이 보이는 거고, 단면도로 봤을 땐 층리가 잘 보이겠죠. 요걸 모르시면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이 안 돼.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층리면에서 관찰한 거는 지금 공통적인 설명이잖아요. 얘는 위에서 본 거니까 층리면이겠죠. 얘 사층이라던가 점유층 얘네는 단면을 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층리면에서 봤다라가 아닙니다. 이거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요. 뒤에서 풀겠죠, 같이. 퇴적물 침식되는 과정. 우리 이름이 퇴적구조인데. 아니고요. 퇴적구조를 이용해서 그죠. 네, 쉽습니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단층. 우리 단층 딱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말고는 안 배웠어요. 한마디로 매칭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슬슬 대화가 통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는 문제 푸는, 가리고 있진 않죠? 네. 문제 푸는 어떤
대화 맥락을 잘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가나다 모든 지층은 기본적으로 수평층, 한마디로 수평태적의 법칙 쌓여가지고 별다른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은 층들이다. 이 층 인구 같은 경우에는 경계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내려가 버렸네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간 것 같은 지읒 정단층. 이거요. 정만 쓰겠습니다. 정만. 이 친구는 상반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쪽이 상반인데 얘가 올라가 버렸죠. 얘 같은 경우는 역단층일 거고요. 행하면 여기 작용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떤 상하 방향의 어떤 이동은 없고 수평 방향의 이동만 있는 주향 이동 단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주향이 뭔가요?는 G2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이거 어차피 영상이니까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건너뛰실 분은 건너뛰셔도 되는 아주 좋은 거죠. G2에서 말하는 주향, 제가 이걸 왜 하냐 사실 들으셨으면 요 뒷단원 4강의 14번 문제인가가 굉장히 조금 괜찮은 문제인데 G2에 내도 무방할 문제를 지원해냈어요. 그래서 G2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지층의 주향과 경사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근데 요 개념이 있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다이어트가 돼요. 그 문제의 문장들이 굉장히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해지는데 뭔 문제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4강의 14번으로 기억합니다. 훌륭하죠. 정확하죠. 요 문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난잡하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주향이랑 경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더라면 문제는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수준에서 문제의 그 주향이라든가 경사라든 용어를 조금 더 문장화해서 풀어줌으로써 출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수준으로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되고 근데 굉장히 문제가 괜찮아요. 굉장히 문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주향과 경사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14번 풀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주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층이 쌓였을 때 지층이 어느 방향으로 쌓였는지를 말해주는 어떤 약속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지층의 어떤 주향 경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거야. 물을 채워보세요. 물이 이렇게 찼다고 생각해. 이거 무시하시고 저 하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친구 물이 차면 뽀글뽀글 이렇게 차겠죠. 뽀글뽀글 이렇게. 여기서 주향은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찼을 때 주향은 요 물이 찼을 때 이 나란한 요 방향, 저 방향이 이제 주향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사 방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주향 방향에 수직하게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요게 경사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향과 경사는 수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요 지층을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이게 주향 방향이고요. 색깔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게 주향 방향이고요. 이게 뭐 경사 방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표기법이 있어요. 몰라도 돼. 선생님 그럼 이 주향 방향이 이렇게 너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사실은 뭐 그 N 방향을 동서남북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틀어졌는지 북동 방향 그 방향 지층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물을 채웠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물방울을 떨구면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경사 방향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G2에서는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주향 이동 단층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향 이동 단층은 한마디로 물을 채워보세요. 물을 뽀글뽀글 채웠을 때는 주향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 방향으로만 움직인 거야. 그 주향선 방향으로만. 한마디로 경사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냥 어떤 명사의 나열이 아닙니다. 주향이라는 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영상이니까. 들어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넘기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반에 대한 상방의 연직 방향의 이동거리가 가장 긴 단층은 정단층이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내려갔고 얘는 원래 뭐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올라갔고 얘는 주향 방향으로만 이동이 있으니까 상하 방향의 이동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애초에 연직 방향의 이동은 다는 아예 없어요. 그죠? 정단층이 그림으로 봤을 때 더 큽니다. 나에서 이건 뭐 해주시면 되고 나에서 A가 하반이죠. 경사면 아래 땡. 변환단층의 구조는 다가 가깝다. 에이 변환단층 맞죠. 변환단층은 주향이동 단층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주향이동. 선생님 이거 어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주향이동 단층과 변환단층이 뭐가 다른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그냥 우리는 그걸 다르지 않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그렇게 근거 없이 막 말씀하셔도 됩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항상 있어야겠죠. 말을 할 때.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 여기 수능 특강 표거든요. 보시면 보존형 경계가 제일 아래 나와 있잖아요. 보존형 경계. 여기에서
해대, 해해대대가 어긋나는데 발달하는 지형이 변환단층이고 둘 다 지진만 생기고 화산 잘 안 생기고 둘 다 특징이 주양이동단층이잖아요. 한마디로 변환단층과 주양이동단층이 거의 그냥 함께 등장하는 걸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얘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완자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걸 제가 완자에서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양이동단층과 변환단층은 뭐가 다르냐면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어긋나면서 생기는 살이 틀 때 어긋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 중간에가 변환단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양이동단층은 요만큼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알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고. 수특에서도 그냥 제가 볼 때는 크게 관리를 하지 관리란다. 관리가 아니라 구분을 하지 않기로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은 섬세하게 갔었지만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양이동 단층 보시면 그냥 변환단층 발달했겠구나 하셔도 된다고. 네. 됐죠? 그래서 네 9번 됐고요. 자 10번 그림 어느 지역이 지층 단면이고요. 지층 단면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지금 S자로 생겨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에요.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칼로 자른 거라고. 자 아까 배운 거대로 얘기해 드릴까? 이거 지금 측리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단면을 보고 계신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깊이가 깊어지는 거라고. 아시겠죠? 나는 P분의 P분의 역전된 지층? 보시면은 왜 역전된 지층이라 또 얘기할 수 있느냐? 입자가 여기 위에가 크고 아래가 작죠? 이거 지금 점이층리가 역전된 거죠? 위아래가 뒤집힌 겁니다. 이거 저랑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면은 바로 그냥 되게 쉽게 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층의 역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들 이제 5개념으로 갖고 계신 게 자, 지층이 역전 1, 2, 3, 4, 5, 4인 게 5, 4, 3, 1로 뒤집혔다. 왜 어떻게 뒤집히지? 이게 막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이 이연복 선생님이 이렇게 오호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고요. 부침개 뒤집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요거 습곡 중에 횡와 습곡 오버 스러스트, 그러니까 오버하게 스러스트 되면 심하게 휘면은 이런 식으로 지층의 역전이 일어난다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죠.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만 여기 써있을 때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이죠.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가 1번이 되고요, 여기가 2번이 되고요, 여기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라면 뭐야? 야 1번, 2번, 3번이 아니고 3번, 2번, 1번인데 뭐야? 여기 뒤집혔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층을 역전시키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횡화 습곡 오버 스러스트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그림이 굉장히 오버하게 습곡이 일어났잖아요. 오버하게 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단면도 문제를 지금 처음 풀기 때문에 우리 죽어라 풀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푸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아래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줘요. 그렇게 하고서 보세요. 자 4번 영역 지금 P 부분만 보시면 여기 4번 라라따따 여기 하얀색 쭉 따라서 가면 여기가 3번이죠. 또 여기 쭉 따라서 가면 여기 2번이죠. 자, 쭉 따라서 가면 여기 1번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1, 2, 3, 4로 쌓았는데 이 지역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4, 3, 2, 1이라고 지층이 역전된 것처럼 보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퇴적된 지층은 A. 아니요. D죠. 땡. 그죠? 그래서 잠깐만. 가장 먼저 색감이 색약입니까, 저? 이게 A네요. Sorry. 네. ABCD가 있었네. ABCD로 명명을 할까 그랬네요. ABCD. 그러니까 A가 맞고요. 습곡축면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습곡축은 요렇게 요게 습곡축이죠. 습곡축, 배사, 향사. 선생님 그럼 얘가 배사인가요? 얘가 배사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아니 알 수 있지. 알 수 있죠. 왜냐면 1번 즉 A 쪽이 그 먼저 쌓인 걸 거잖아요. 그죠? 요쪽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일까? 이 순서로 쌓인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순서이긴 한데 지금 1번 영역이 여기, 2번 영역이 여기. 한마디로 우리가 지표면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을 때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1, 2, 3, 4. 그러니까 요 축이 배사축이 되겠고 요 축이 향사축이 되겠네요.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나이 어린 왜냐면 여기가 지표면이 돼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아빠 배처럼. 여기가 튀어나온 거잖아. 여기가 튀어나온 거고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 위쪽이 배사, 아래쪽이 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콕 측면이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이냐 거의. 지금 스콕 측면은 제가 여기 민트색으로 표시해준 요건데 요건데 빨간색으로 다시 요게 스콕 측면인데 지표면은 이거죠? 수직합니까? 아니죠. 이건 평행하다 봐야지. 그죠? 땡. 이지읒층 회합력에 그죠? 그러니까 습곡이 생길 수 있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회합력이 작용하면 역단층도 생길 수 있고 습곡도 생길 수 있고 왜 걔네 둘은 차이가 생깁니까? 는 바로 이렇게 써놨죠. 바로 수업만 똑바로 들어도 진짜 많이 맞춘다니까. 왜 그러냐? 이거 좋네요. 바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얕은 지표는 온도가 낮아서 굉장히 건조하고요. 네. 조금 더 은밀하게 말하면 취성이라는 게 높습니다. 탁 끊어지는 게 높아요. 그래서 빠각합니다. 건조해서 비스킷 같다고. 상당히 근데 좀 깊은 곳으로 가잖아요. 온도가 좀 높아서 이제 연성이라는 게 높아요. 말랑말랑. 그래가지고 걔는 우르륵 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야외 답사 지역을 나가면은 아니면 그 사진을 보세요. 엄청 큰 지질 구조를 봤을 때 위쪽 지형 같은 경우는 막 역단층이 막 발달하는데 어떤 특정 깊이로 가면은 굉장히 걔가 말랑말랑한 습곡들 위주로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깊이축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신기하죠? 신기하네. 좋아요. 3번 됐고요. 네, 두 문제 남았죠. 시간은 20분이나 남았는데, 좋아요. 최저감은 확실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4번, 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질 단면.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질 단면이 나왔다. 그거는 순서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층에 여긴 지금 노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1번, 2번, 3번 제가 임의로 줄게요. 여기 4번 하면 안 돼? 이건 호수죠? 이건 물이에요, 물입니다. 이건 지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고요. 네. 자, 지질 단면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퍼즐 맞추기 작업이에요. 사실 여기는 은근히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순서를 맞추는 작업이 은근히 재미가 쏠쏠해. 그래가지고 천천히 즐기면서 하면 돼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수능 부분에 가서는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건 연습할 때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 시간이 좀 들더라도 내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표현을 해내겠다라는 어떤 의지,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요즘 기침이 많이 나네. 자, 1번 쌓이고 2번 쌓이고 3번 쌓이겠죠. 왜냐하면 뭐 지층의 역전이나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건 이 사이에 있습니다. FF 프라임 단층이 있죠. FF 프라임 단층이 있습니다. 이 단층은 과연 정단층일까요? 역단층일까요? 자, 이거 처음 푸는 거니까 제가 다 하는 건데, 자, 단층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어디다 적어놔. 진짜 제발 적어놔. 제발 적어놓으세요. 진짜. 자, 노란색으로 씁시다. 노란색이 잘 보이더라고. 자, 단층을 여러분들이 지질 구조를 복귀하실 때 보신다. 제발 바로 역인지 정인지 혹은 주양일 수도 있는데, 주양이동 단층일 수도 있는데, 수직 단면도에서 주양이동 단층은 드러나나요?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층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인지 역인지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부정합면이 있을 거예요. 부정합은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죠? 부기 세트. 보통 기저여감과 같이 등장하거나, 처음이니까 천천히 예쁘게 쓰자. 기저여감과 등장을 하거나, 혹은 부정합 면, 이게 기저여감을 찾는 이유가 결국엔 부정합 면을 찾고 싶어서잖아요. 부정합 면을 이런 식으로 물결로 표시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물결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 부정합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정합 면을 우리가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바로 부정합 우리 뭐 배웠어요? 3개. 평행, 경사, 난 말고 뭐 배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3개 중에 뭐일지를 바로 체크를 하고 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단층이랑 같이 세트를 조금 이게 사실 제일 메인이고 이 작업 2개가 1번, 2번. 이 작업 2개가 사실 제일 메인이고 1번에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조금 적어드리면은 습곡도 종종 많이 놓치시는데, 습곡도 같이 최대한 여러분이 자료 복귀할 때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놓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습곡도 습관적으로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걸 가져서 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요거 2개만 하는 게 일단은 1단계. 단층과 부정합 찾아주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좀 잘 된다. 저 항상 단계별로 알려드리죠.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시라고. 이게 잘 되면은 습곡도
습곡까지도 놓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연습을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연습하면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발 여러분이 꼭 어디다가 메모해놓고 내가 이런 식으로 단층이 나오면은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부정합이 나오면은 평행인지 경사인지 난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 풀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잘 보이게 1번, 2번, 3번이 쌓이고 1번, 2번, 3번이 쌓이고 그 다음에 F, 라지 F, 스몰 F 프라임이라는 단층이 생겼는데 이 친구는 지금 단층이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상반은 경사면을 기준으로 위쪽이 상반입니다. 그죠? 여기가 상반인데 상반이 원래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지. 2번 지층이. 근데 걔가 올라간 꼴이잖아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거는 역단층인 거죠. 즉 행압력을 작용해서 밀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상반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끝. 자, 호수가 위치하는 곳의 지하에선 제가 놓치지 말라 해놓고 놓쳤네요. 자, 습곡이 하나 있죠. 1, 2, 3이 쌓이고 습곡이 있고 그 다음에 단층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 말을 저기다 같이 써놔야겠다. 필기노트에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써놨었는데 여기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최근의 형성. 제가 이 말을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정말 강력한 말입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최근의 형성. 이 말을 머릿속에 일단 외우세요. 외우시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진짜 여기서 지금 소름 돋는 분들이 계실 거야. 저 따라오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이 그림에서 가장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 그림에서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 한마디로 가장 그림이 예쁜 거, 가장 방해를 덜 받은 거, 가장 깔끔한 그림이 뭐냐면 얘죠. 그렇잖아. 다른 그림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단층 때문에 끊겼고 이것도 지금 끊겼고 이 그림도 지금 끊겼고, 그죠? 얘가 제일 깔끔하잖아요. 얘가 무조건 뭐라고요? 아까 가장 온전한 게 가장 최근에, 즉 바꿔 말하면 가장 나중에 형성된 거죠. 얘로 이 그림에서 무조건 엔딩은 이 라지 F, 스몰 F 프라임으로 끝납니다. 이게 데미 장식이라고. 세트 궁 커튼 콜이라고. 진궁 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아까 습곡 놓친 건 미안해요.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네, 그래서 향사 구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죠. 향사 구조. 아버지 배처럼 나와 있는 배사 구조는 이제 침식돼서 깎였나 봅니다. 그죠? 네. 지하에서 향사 구조 나타나. 정답. FF 프라임은 횡압력. 그쵸? 정답. 왜냐면은 습곡이니까 눌러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횡압력이 존재할 때 역단층이 생기는 건 조금 더 온도가 낮은 지표. 미안해요. 확실히 보기 안 좋네요. 온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깊이가 깊은 곳은 습곡. 단층 FF 프라임. 자,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눈으로 푸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를 물어보는 선지가 등장했을 때 다시 이걸 퍼즐을 맞춰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발 여러분, 오지훈 선생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때때로는 무식하게 푸는 게 제일 올바른 풀이입니다. 쓰면서 무식하게.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쓰면서. 네, 이거 있어봐. 얼마나 편해요. 단층 FF 프라임은 여기 있죠. 습곡보다 습곡이 먼저 F가 나중인데 땡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는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 얘가 제일 클리어하다니까. 얘가 데미장식, 세트쿵, 커튼콜, 진구, 엔딩이라고. 엔딩인데 어떻게 엔딩인 녀석이 먼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째낄 수도 있고. 아시겠죠?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편하게 골라서 그 재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정합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래서 우리가 배운 부정합은 딱 평행 경사 남밖에 없다고요. 그죠? 평행 경사 남밖에 없어요. 자, 평행 뭐를 기준으로? 수업 열심히 들은 분들 바로 나오지.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고 이러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페이크 걸립니다. 작년 수특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수평한지의 여부, 층리가 수평한지의 여부는 부정합면 어느 기준으로 상부 층리와 하부 층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표면과 기울어져 있으면 얘는 경사 부정합이 아니고 평행 부정합이 습곡을 받아서 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시겠죠? 보시면은 층리면의 기준, 부정합면 기준으로 상부, 하부가 평행합니다. 이것도 많이 질문하셔.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평행하지 않으면 싹 다 경사 부정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평행하지 않으면 다 경사진 거 아니에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상부는 당연히 찹찹찹찹 쌓였으니까 수평퇴적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 휘어있잖아. 선생님 아래 습곡이 있어도 경사 부정합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당연히 평행하지 않으니까 경사지. 아래 습곡이 있으면 경사가 생기잖아요.
경사부정합이라고 했을 때 그림이 이런 걸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요 그림. 딱 요 면만. 이렇게 경사가 확실하게 하나의 동일한 세타 각도를 통해서 경사가 져 있어야만 경사부정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한 오개념이죠. 이 친구 이 면을 보세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경사 각도가 다양하죠. 이거가 경사 각도가 다양한 게 경사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경사 각도가 없다라는 거는 경사 각도가 여러 개로 상정된다라는 거는 평행하다라는 게 아니잖아. 세타가 0이라는 게 아니고 세타가 여러 값이라는 거지. 경사가 여러 값이라는 경사부정합입니다. 난정합은 제가 이건 정의를 제가 정의 외워달라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지질자 단원 통틀어서. 하나, 베니호프대, 섭입대.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알면은 너무 편했잖아. 두 번째, 난정합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려울 난자라고. 왜 어려울 난이냐?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심성함이 뭐 관입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온도를 높였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을 변성시킵니다. 우리는 부정한 면이라는 기준을 찾아서 상부 층리와 하부 층리의 경사각을 체크를 함으로써 평행인지 경사인지를 체크를 해냈는데, 아니 이 녀석이 관입해가지고 혹은 변성시켜가지고 하부 층리를 지워버렸다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나갔을 때 우리가 필드를 나가서 답사 지역을 나가가지고 얘를 보면 아씨 선생님?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구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합인지 부정합인지. 그래서 난정합이에요 이게. 워딩 자체는.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게 진짜로 난정합을 문제 풀 때 혹은 실제 답사 지역에서 나갔을 때는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수특 기준. 수특에서 난정합의 정의를 어떻게 줬냐?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하부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놓을 때, 심성함이라 함은 반려함, 섭로감, 화강함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강함이 도출되는 걸 많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변성함은 제가 딱 뭐만 알아달라 그랬냐면은 편마함,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마에다가 가로치세요. 편함 정도. 둘이 뭐가 달라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편함이 편마함보다 변성을 덜 받은 거예요. 네, 몰라도 돼요. 지투 내용입니다. 편함, 편마함. 편마함이 등장할 겁니다. 난정합. 됐죠? 가에서 부정합을 경계해서 그죠. 경사부정합 정의고 부정합 경계에서 태초에 연속적으로 일어났겠어요? 부정합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융기, 풍화침식, 침강. 그래서 부정합면 개수 세주면은 최소한 그 개수, 부정합면 예를 들면 n개, 2개 있어. 그럼 융기 2번, 침강 2번 최소. 근데 지표면 이렇게 등장을 해. 한마디로 융기 2번, 침강 2번 한 다음에 침강으로 엔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표면이 있다라는 건 물 위로 한 번 더 올라온 거지. 융기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부정하면 합을 퇴적. 오. 제발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너무 쉽잖아. 다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나오잖아요. 네. 8분 남았는데 8분 동안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또 풀겠습니다. 시간 아껴야지. 자, 아마 두 문제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3번, 4번. 자, 1번 좀 많이 틀리셨을 거고 저도 이제 실수를 좀 했었는데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해요. 저도 틀렸었습니다. 심지어 방과학교에서 풀면서 또 틀렸어. 학생들이 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훌륭한 방과학교 친구들. 네, 실수할 만한 게 다분하지만은 충분히 찬찬히 풀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는 속성작용. 한마디로 퇴적함을 만드는 거. 첫 번째는 다짐작용, 두 번째는 교결작용이 있죠. 그래서 모래층과 진흙층에서 깊이에 따른 물량 P 새로운 게 등장했습니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그래프 X축, Y축 단위. X축에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물리랑 P가 올라가 있고 뭔가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놔 봐. P는 정의를 해주겠죠. 나는 가의 지표면에서의 지표면, 제가 진짜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X축, Y축 단위 잘 보시라. 그 말을 한층 더 나가면은 절편 값들과 0이 되는 값들을 잘 보셔라. 지질 단원은 보통 지질의 특성상 땅으로 들어가죠. 깊이 0. 우리가 다르게 보여야 된다고. 이제 0인 거 X축은 사실은 지표면이잖아요. 깊이가 0 지표면이지. 이제 대기로 넘어가십니다. 대기는 위로 보내겠죠. 축을 높이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 그 자체가 높이가 0인 거는 지표면이라고.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또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X축, Y축 단위 잘 보시는 연습이 됐다 이제. 그러면은 축과 절편, 0의 값, 원점 값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깊이가 0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표면에서의 물리량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표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뭔가 A랑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깊이 5km에서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갈 수 있어요? 유추가 가능해? 전 안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크로스니까 헷갈리네요. 여기 A, B 이렇게. 저는 언제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쓰면서 합니다. 쓰면서 모래층 모습과 진흙층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저 화면 안 가렸겠지. 갑자기 불안해져서.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제는 이거 해석되시지? 순서를 맞춰라. 뭐가 모래고 뭐가 진흙이게요. 네, 딱 봐도 진흙은 입자가 더 작잖아요. 여기에 모래, 여기에 진흙.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축이 다르죠. 축척이 다르죠. 얘는 지금 이게 뭔 얘기냐? 이만큼이 1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충 한 2mm짜리 지금 입자고 2mm, 그죠? 2mm 정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2mm, 그죠? 모래들이 2mm보다 훨씬 작습니다. 야, 근데 이 친구는 요 지금 표본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0.02m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거지. 근데 걔를 이제 이게 확대를 쫙 한 거지. 확대를 쫙 해서 보는 거죠. 모래를 한 요 정도에서 1mm에서 봤으면 쫙 확대해가지고 이제 0.01mm 정도의 축척으로 이제 본 거죠. 훨씬 확대해서. 그죠? 공극 자체는 그러면은 공극의 사이즈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 사이즈가 한 0.5mm, 뭐 0.5mm, 한 0.3mm 뭐 이렇게 클 거잖아요. 근데 이 진흙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0.한 005mm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극의 사이즈 자체는, 공극의 크기 자체는 모래가 진흙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모래는 입자가 좀 크죠, 진흙보다. 그럼 모래랑 모래 사이에 생긴 공간이, 즉 공극이 진흙과 진흙 사이에 생긴 공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공극률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비어있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걔는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공극이 차지하는 이 표본에서의 비율은 이 녀석이 더 크죠. 저 검은색 공극 영역은 차지하는 비율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실수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네. 공극률 자체는 진흙이 더 큽니다. 진흙이 더 큽니다. 흙이가 맞는 발음이죠. 네. 왜냐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잘 기억하고 있죠.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물리량 P가 뭐냐면 퇴적물의 총부피 중에 공극의 총부피. 한마디로 말을 항상 바꿔서 퇴적물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서 빈 공간이 얼마나 있냐 이거잖아. 얘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요게 공극률인 거죠. 그렇잖아. 얼마나 비어 있느냐. 그러면 지표면에서 더 큰 값을 갖는 게 누구라고? 진흙이 더 크다고요. 지표면에서 뭐가 더 큰 값? A가 더 큰 값이네. 그러니까 뭐가 A고 뭐가 B죠? 진흙이 A고 모래가 B가 됩니다. 됐습니까? A는 모래층이다. 아니. A 진흙이라고. 지표면에서 공극의 평균 크기는 A가 큰가? 지표면에서 즉 요 축에서 우리 다 했잖아요. A 공극의 평균 크기, 공극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극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크기는 모래가 B, 진흙이 A. A가 더 작죠? 공극 크기는 A가 더 작습니다. 땡. 정답은 바로 디귿. 깊이 0에서 5km 구간. 여기만 보셔야지. 요만큼. 에서 깊이에 따른 P의 평균 감소율은 지금 보세요. 모래가 B, 모래. A가 진흙. 근데 A 같은 경우 지금 얼만큼 줄었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줄었죠. B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줄었죠. 이렇게. 뭐가 더 크냐면 진흙이 더 크네요. 즉 모래가 더 작네요. 그래서 디귿. 됐죠?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그림은 여러 퇴적물 보니까 자갈 더하기 모래. 얘는 아무래도 자갈이 있으니까 여감을 만들 거고요. 실트 점토 얘는 이제 이암이나 셰일을 만들 텐데 이제 얘네들의 차이점 뭐라고? 층리가 있고 없고. 층리가 있다 봐야 되나? 이따 봐야 되나?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좀 더 클리어하게 그려줬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있다면 아마 이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애매합니다. 그리고 모래니까 3.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라면 얘가 제일 크고 얘 나중 그 다음이야. A랑 C를 구별하는 그 중요한 기준은 2mm. 얘네들은 세술성 퇴적암.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 퇴적암은 세 종류 있는데 걔네들은 기원에 따른 분류. 이게 막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바바바바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은 잘 페이지를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잘 복습을 하셔야 된다. 퇴적 입자 크기 균질한 정도.
얘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하긴 했어요. 조금 다른 말로 선상지라 삼각조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사실 분급이라고 합니다. 분급이 좋다 나쁘다, 균질한가 안 균질한가. 근데 그 용어를 엄밀하게 이제 쓸 수도 있고 못 쓰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말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걸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말을 풀어서 또 등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급이 사실은 다시 등장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A가 높겠느냐 아니죠. 얘가 굉장히 섞여 있고, C는 그래도 모래라는 녀석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죠? 측리는 B에서 또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지금 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 좀 중요한 말이긴 한데, 여감에서는 측리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B가 더 잘 나타나는 거죠. 일단 문제 풀고 갈게요. 여기서 여감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C는 사람이다. 그죠? 자, 이거를 왜 제가 또 가져왔냐면은, 이것도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가져왔는데, 사측리, 점유측리, 여는 건열, 여기 있는 퇴적 구조에서 오지훈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진짜 존경해요. 진짜 나중에 만나서 진짜 사인 한번 하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 조언도 좀 받고. 네, 여감은 막 커다란 어떤 자갈 이런 것과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측리도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퇴적 구조인 사측리, 여는 건열 같은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 왜냐면은 이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연은이든 건열이든 갈라지든 뭔가 이제 물의 흐름이 있어서 입자가 배열이 되든 간에 입자가 작고 섬세해줘야 그 기록이 좀 잘 남지 않겠어요? 근데 막 자갈로만 있어봐. 바람이 이렇게 한 곳으로 불었든 왔다 갔다 했든 뭐 건조했든 그게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면은 또 문제를 풀 때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힘들어요. 못 풀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고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히히히히. 마지막 엔딩으로 한번 더 써드릴까? 찌릿 찌릿 찌릿. 안녕히 가세요. 뿅.